저는 문재인 하면 우선 위선자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문재인 정권 위선적 행태를 쭉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강화문 내거리에 나가 시민들하고 스스럼 없이 맥주를 마시며 여론을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집무실을 강화문 청사로 옮기겠다고도 했죠. 그러던 그가 2018년 7월 강화문 맥주집에 납치어서 우연히 만난 시민들과 허물없이 소통하면서 생맥주를 마시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 자체가 연출된 거라는 소리를 듣고 참 유치한 작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맥주 마시는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이 청년은 후보 시절 인터뷰했던 섭외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사람들을 모아서 연출한 건데, 아니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그 탁한 뭔가 그 연출가를 끼고 살면서 시민 연극단을 구성했나. 그 문재인 친구라는 연극 연출가 하면서 숱한 여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이 작자 얼굴이 확 떠오르면서 청와대가 사기 멘탈이 제작사가 됐나. 삼류 가설극장 딴따라패가 청와대에 입성을 했나 싶기도 하고, 나팔수들 그중 한 놈은 지금 일본 오음진리교 교주 형상으로 터렉이란 털은 죄다 길러가지고 교통방송에서 설치면서 국민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KBS 사장 임명할 때 기억나십니까? 이 작자 세월호 애통해하는 것처럼 노란 리본을 늘상 달고 사장 후보에 올라서 참사 당일 노래방 갔다는 소문이 사실이냐고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법인카드 결제한 증거가 나오자 요 핑계 저 핑계. 참 저는 그때 진실을 방송해야 할 한국방송공사 KBS 볼장 다 봤다 싶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꼭 이런 작자들,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을 말을 잘 들을 듯하면 그냥 어거지를 부려서 써먹고 지금 요직에 앉히고 일입니다. 그리고 요 작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하다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돼가지고 벌어진 사태 다들 아실 겁니다. 세상에 가장 바르고 청렴한 척은 있는 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전 정권 어느 대학 교수가 외교부 장관 후보에 오르자 그 교수 딸이 장학금 받은 걸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는 딸한테 장학금 신청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 둥 온갖 야부리를 까고, 그런데 정작 들춰보니까 제 자식은 무시험으로 여러 대학이 막 들어가고 장학금 지급 논란에 논문 제1저자 등재권에 인턴십 스펙 쌓는데 어쨌다 대리시험으로 워싱턴 대학 입시 시비, 이런 유선을 보면서 전 국민들이 구역질을 하는데도 문재인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책임질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것이 없다면서 법무부 장관 강행시켜 임명했지 않습니까? 윤미향은 어땠습니까? 그 늙은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 피를 빨아대는 의혹에 그 측근이 자살을 당하고 무섭습니다. 박원순은 어땠습니까? 저는 박원순 하면 이 구두가 떠오릅니다. 이거 아주 비싼 외제 명품 구두라는데 뒤축이 닳아서 낡아서 떨어진 걸로 보입니까 이게? 이거 벤치로 물어뜯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신고 다니면서 대기업들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아름다운 재단인지 엄청난 예산으로 운영하고 민족문제연구소 만들어가지고 북계 주장대로 멀쩡한 우리나라 현대사 이 구두처럼 물어 뜯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몰입배로 만들고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척하다가 위선자 시비 속에 자살을 했는지 당했는지 아주 말로까지 위선적입니다. 영부인 김종숙 친구라고 알려진 손혜원 어땠습니까? 목포 땅 투기 시비로 온 나라를 그냥 위선의 더러운 냄새로 뒤덮고, 박영선 재즈 구두, 이것도 명품 구두라는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일본 동경의 고급 아파트를 사들여가지고 시비가 되고, 지는 강남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일으킨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이 왜 한결같이 그들 이러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 임대료 인상폭을 5% 이상 올리지 말자는 그 법령을 제안하고 정책을 지가 만들고서 그 법 시행 직전 자기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 등친 김상조. 야, 요작자 간성대 교수하다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들어올 때 이 가방 보세요. 청빈한 척이 아주 가정스러운 손가방. 청와대 다니는 이놈 집에 새 들어 살다가 법령 나오기 직전에 삥 뜯긴 사람 기분 어떻겠습니까? 이놈뿐입니까? 양복에 뭐 이상한 걸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가증을 떨던 박주민이 석건, 문재인 빠는 가증스러운 것들 손가락으로 꼽자면 10손가락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도 공직자가 위선적 행실을 하면 맞박에다가 위선자라고 문신을 새겨 넣었어요. 모는 목길이 모인다고 문재인 주변에는 왜 이런 가증스러운 위선 리스트들만 모여 있는지, 멀쩡한 것도 그쪽에 가면 위선자가 되는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질리언 교수가 위선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했는데, 교수는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진을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사진 속 한 명은 음원을 불법으로 내려받는 거, 요새 음악 같은 거 그 다운로드 받으려면 저작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음원 불법으로 내려받는 것은 저작자를 굶겨 죽이는 천하에 못쓸 짓이라면서 현대인이라면 그런 짓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핏대를 올려놓고, 자기는 몰래 이 내려받기 전문가, 이 두 번째 사람은 음원을 불법으로 내려받는 것 정도는 괜찮다 이러면서 내려받은 사람이고, 마지막 한 사람은 잠자코 있다가 불법으로 내려받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다. 이 중에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유치한 질문이죠. 뻔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대부분 학생들은 불법은 안 된다고 핏대를 올리고 나서 몰래 불법을 한 이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은 또 다른 의견을 내죠. 방골들이 있긴 마련이죠. 그 지금 대깨문이라는 무리들 꼭 이런 것들만 모아가지고 지네 세력으로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교수는 인간은 왜 이처럼 위선적인 사람을 싫어할까? 학생들한테 연구를 하라고 과제를 냈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저 사람이 나한테 해로운 사람인가 이로운 사람인가를 파악하려는 게 본능이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도 아무리 인상이 좋고 사탕을 주고 이래도 위선적 상대라고 판단이 되면 위험해하고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피한다는 거죠. 몽둥이를 들고 나 때려 죽인다고 다가오는 사람보다도 웃으면서 다가오는 위선자가 더 위험하다는 것은 수십만 년 원시 시대를 거치면서 축적된 인간의 본능입니다. 웃으면서 접근해가지고 정조를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가정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위선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위선의 냄새를 풍기면 그 정보는 친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위험을 알리고 했는데, 현대인들이 남을 씹는
뒷담화를 좋아하는 것도 위험 인물을 쫓아내려 원시부터 전래된 습성이고, 또 남한테 나는 착한 사람이다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해당 연구에서 보듯 인간은 자신을 포장하고 못된 짓을 하는 위선자를 최대의 위협으로 여기고 그런 위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이제 본성인데, 동양이든 서양이든 절대 권력자들도 이 위선이 드러나면 대중에게 박살이 났습니다. 신을 대신하는 교황도 위선이 드러나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봉건시대 황제들도 위선이 드러나면 몰락했습니다.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조직력이 막강한 여당이 참패한 것도 위선이 드러나서 아니겠습니까? 미국 예일대에서 자신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알리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가 실험을 했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착한 사람이다 하고 선전하는 것보다 누구를 지적해서 저자가 못된 놈이다 공격을 하는 것이 자신을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인식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 입으로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떠드는 것보다 저놈이 아주 흉한 놈입니다 하고 공격하는 게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선전하는데 유리하다는 건데, 이런 걸 자주 써먹는 게 정치인들이죠. 그리고 공산주의는 이런 기만을 교과서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적화시킨 레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을 빠르게 선동하는 최고의 전략은 위선이다. 위선 전략은 남을 비판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위선이 노출되면 치명적 저항을 받기 때문에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는 반드시 반동 세력을 완전 무결하게 말살시켜야 한다. 레닌의 제자 스탈린은 실제 이 전략으로 유럽, 저 동독, 핀란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북한까지 수많은 나라를 적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김일성이도 권력을 쥘 때 기만 위선 전략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동, 적폐라 그러면서 반대할 세력을 처단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남으로 탈북해온 탈북 1세대가 100만 명에 이릅니다. 공산주의가 권력을 차지한 뒤에는 반드시 대량 학살이 이처럼 벌어졌는데, 인류 역사상 벌어졌던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공산주의가 생겨가지고 학살당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러시아도 그랬고, 중공 모태통이도 그랬고, 김일성이도 그랬고, 적화된 동남아 국가도 킬링 필드가 됐습니다. 지금 주사파 정권도 그 안내서에 따라 전 정권을 적폐로 몰아가지고 감방에 쳐놓고 4대강 등 전에 해놓은 모든 걸 닥치는 대로 때려부시고 국고를 허물어가지고 그 위선에 기만당한 세력을 추스리고 언발에 오줌 놓기로 곤모술수를 하는 걸 저는 그 맥락이라고 봅니다. 세상 이치가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이 18세기, 19세기도 아니고 제일이 손에 통신기를 들고 다니는 21세기에 사람들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어기는 사상에 빠진 어리석은 무리가 위선을 떨어 국가의 권력을 쥐고 그 위선에 동조하는 세력을 만들고, 그 우두머리 꼭두각시는 그 어리석음을 지키려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 고약한 패단이 나라를 뒤엎어서 나라는 쇠약해지고 자멸하든가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결국 망하는 이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 진행되는 가증스러운
토지주택공사 LH 사태가 터지자 지네들이 수십 년 집권해야 한다던 이해찬이가 윗물은 맑은데 앞물이 더럽다고 변명하는 걸 보고 저자가 대의를 위한 진보적 공직자로 착각을 하고 지들이 싸지는 더러운 짓거리는 문제가 안 된다는 독선에 빠져가지고 죄책감마저 느끼지 않는구나. 권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는 국가와 후손을 위한 실적을 남겨야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정희는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면서 온갖 반대를 받으면서도 후손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그의 실적을 살펴보면 미래를 먹여 살릴 중화학공업, 철강, 조선,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을 육성했고 물류의 중요성을 꿰뚫어보고 경인, 경부, 동부, 남부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신세대들은 서울 지하철을 만든 게 박정희라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4대강의 다목적 댐을 만들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실시했고 전국 녹화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전 국토가 벌거숭이 산이었는데 지금처럼 나무가 우거지게 만들었고 제주도와 경주를 국제 관광지로 발전시켰고 제주도를 먹여 살릴 감귤 농사를 장려했고 전국의 호국문화유산 발굴해가지고 정비했고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국산 무기와 유도탄 개발을 해가지고 자주 국방 태세를 확립했고 복지 국가를 위해서 의료보험을 도입해가지고 복지 제도를 실시했고 88 올림픽을 기획했고 농촌의 근대화, 국민의 정신개혁을 위해 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실시했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실적을 남겼죠. 그가 집권하던 1960년대 수출 증가율이 세계 1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0년대에도 수출 증가율이 37.5% 세계 1위. 세계 평균 증가율의 100배 넘게 대한민국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자나 유명 인사들이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경영학 창시자라는 피터 드레커가 2차 대전 이후 인류가 이룩한 성과 중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박정희의 경제 발전이다. 그리고 좌익들도 인정하는 브루스 커밍 미국 시카고 대학 석좌 교수 박정희는 다른 후진국 지도자들과 달리 부패하지 않았다 증언을 했고 푸틴 대통령도 박정희는 성공했고 세계가 놀랐다. 그에 관한 자료를 모두 수집해 연구하라. 지금의 중국을 기반을 잡은 등소평, 덩샤오핑, 아시아 4마리 용의 경제 발전을 따라 붙어야 한다. 박정희를 주목하라 했습니다. 박정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외치면서 이런 실적을 남겼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뭘 했을까요? 국토를 분단시키고 민족을 살상한 주적의 사상을 받드는 듯이 상생하는 민족의 어를 배척하고 국민을 내 편과 내 편으로 편갈라 세력을 얻고자 했으며 그 무리가 보였듯이 타락된 가치관과 이념의 그늘을 들이우며 국민을 악한 그림자로 만들어서 자가짐과 나약함의 독배를 마시게 하지 않았는지 문재인과 그 부역자들은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단된 국토와 민족을 통일하려면 민족 정신의 기둥을 바로 세우고 그 말도 안 되는 유물사관들에 빠진 주적의 사상을 몰아내고 크게 휘몰아쳐가지고 새로운 길을 열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정신들 차립시다. 감사합니다.